자, 반갑습니다. 송원학원 백태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이제 학력평가 시험을 쳤는데 3월 첫 모의고사 하죠. 자, 간단한 것들은 여러 일단 푸시고요. 선생님하고는 4점 중심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죠. 총평은 여러분이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유리함수가 주어졌는데요. 이 유리함수의 대칭점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쪽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이 다항식을 x-a로 나눴더니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rx. 자, 이렇게 표현된 어떤 식이 있다 치자. 자, 이 친구를요, 양변을 x-a로 나눌게요. 물론 x가 a가 안 되는 순간이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x-a분의 뭐가 돼? fx. 즉, 이런 분수 형태는, 자, 이런 분수 형태는 얘부터 쓰면 되겠죠? x-a분의 r of x. 그 다음 뭐가 돼? qx. 사실은 이런 형태 모양으로 바뀌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유리함수, 지금 방금 얘기했던 fx가 2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어떤 유리함수, 즉 일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표준형 형태로, 즉 점근선이 잘 보이는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은요,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다는 뜻이야. 되니? 그럼 여기 어떤 자리예요? 나머지 자리겠죠. 참고적으로 x에서 얼마를 대입하면 돼? 그렇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2x-1분의 x 대신 2분의 1을 여기 대입해주면 2분의 3. 그럼 몫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 이런 개념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0 된 요 값과 요 값이 바로 뭐가 돼요? 점근선의 교점. 그 대칭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x가 얼마야? 2분의 1. 이쪽도 2분의 1. 그래서 지금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둘 다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 더하기 q의 값은 얼마야? 1. 이런 4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지금 로그의 이 값을 우리가 a라고 두고요. 로그 3을 b라고 뒀습니다. 그럴 때 이 값을 a와 b로 표현해 보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fx라는 식이 지금 뭐였었냐면은 2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봐라 이런 말이죠. 그죠?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f에 로그 3을 밑으로 한 6이에요. 그죠? 자, 그럼 얼마가 돼? 2배 로그 3을 밑으로 한 6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로그 3을 밑으로 한 6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올라가면 6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3을 밑으로 한 6의 제곱 36 마이너스 로그 3을 밑으로 한 3이 되겠지. 1이라는 값은. 그렇지?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 로그 분자에 3을 밑으로 한 6 플러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계산 한번 해봐요. 자,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과 같고 빼기는 나누기와 같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주면 로그 분모에는 3을 밑으로 얼마가 돼요? 나누면 12 됐지? 그럼 얼마예요? 로그 3을 밑으로 18 이런 값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 자, 그러면 똑같으니까 얘를 한 번에 계산하면 얼마예요? 로그 12를 밑으로 하는 얼마가 돼요? 18 이래 쓸 수 있겠죠. 자, 또는 우리가 밑변화 공식을 통해서 이래 쓸 수도 있겠죠.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12 로그 12를 밑으로 하는 18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계산해주면 3, 40이니까 2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자, 얘는 9, 28이죠. 로그 2 플러스 2배 로그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로그 1 얼마 줬어요? a라 줬으니까 2배 a 플러스 b분의 위에는 a 더하기 2b라고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2배 더하기 플러스 b분의 a 더하기 2b 몇 번이에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적으로 1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5번 질문입니다. 자, 이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어떤 이차함수가 존재한대요. 자, 그 다음에 그 y 꼴 gx랑 어떤 1차 직선 형태가 있는데 그들이 만나는 교점이 얼마예요? 2와 6이야.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해봐요. 우리가 교점, 즉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그러죠. 그래프의 교점.
이 교점이 바로 뭐냐면은 실근이라는 친구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프의 교점이 바로 실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근이 얼마야? 2와 6이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우리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버리면 어차피 뭐가 나와? 그렇죠. 2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 hx라는 거, 즉 fx-gx. 자, 이 친구가 실제 2차식이 되고요. 이대 교점, 즉 해가 2와 6이 되는 겁니다. 자, 최고차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x-2, x-6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누굴? 바로 hx. 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어디에서? P에서 최대값 Q를 가진대요. 어디에서? P란 값에서 Q란 값을 가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그다음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의 x. 더하기 얼마죠? 10이니까 마이너스 12 이랬을 수 있겠네요. 자, 좀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묶어내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 이렇게 묶어내고요. 자,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겠어요. x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 자, 그러면 마이너스 16이가 플러스 16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써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전체 완전 제곱 플러스 4. 자, 그래서 어디에서 x = 4라는 값에서 최대값 얼마를 가져요? 네, 4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둘의 값은 얼마? 8. 정답 몇 번? 1번. 어우, 좀 멀리 있네. 여기 1번. 이렇게 여러분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몇 번 가냐면은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요. 자, 이제 뭐냐면은 우리 어떤 그 수학적 귀납법 형태로 있고 완성형 문제, 즉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빈칸 넣기 문제를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은데 이 빈칸 넣기는 어찌됐건 간에 위의 식과 밑의 식을 같게만 만들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 이 증명을 잘 이해하시거나 또는 이 귀납법을 잘 이해하셔서 정확하게 푸는 친구도 좋겠지만 일단은 정답부터 맞추려면 어쨌든 위의 문맥과 밑의 식이 어찌됐건 간에 똑같아지면 돼요. 자, 푸는 요령이었습니다. 이건 좀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정형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항상 다음과 같은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풀 수 있다야. 뭐야, 항상. 다음은. 어떤 모든 항이 이렇게 생각한대. 즉, 다음은. 그리고 뭘 주냐면 이런 식을 주는데요. 자, 얘야 수학적 귀납법에서 증명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자, 이걸 만족하는 이거를 좀 보여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시켜봐라. 이걸 성립하는 걸 가지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들 이용해서 쭉 풀어 들어가요.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이렇게 되고요. n이 m일 때 이렇게 된대요. 그까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 텐데, 자, 지금 우리가 가나 박스, 자, 여기 채워 넣고 싶은데요. 자, 지금 K가 1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M 더하기 1번째까지 왔어요. 자, 이거는 M번째까지 간 거와 한 번, 즉 M 더하기 1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합을 우리가 결국 이렇게 표현한대요. 맞니? 자, 그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쪽은 그대로 왔어요. 여기까지 별로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얘와 얘가 똑같대요. 어찌됐건 간에 똑같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 있잖아. 그럼 결국 누구야? 이 친구가 여기 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계산해보세요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실문이 시그마 K가 1부터 N번째 항까지의 루트 K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시그마의 본질은요, 어떤 공식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씩 따박따박 대입하는데 그 목적을 둬요. 그 1부터 천천히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해주면 얼마야? 1 마이너스 제로. 2 대입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뭐 여기도 루트 써줄까요? 뭐 상관없는데. 자,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얼마예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갈 겁니다. 어디까지? n번째까지. 그러면 루트 m 마이너스 루트 m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형태는요 반드시 대칭형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거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거돼서 앞에서 두 번째가 나오면 반드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끝에서 두 번째가 남아 있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것은 누가 있어? 0은 별 필요 없고요. 누구만 남아 있어? 루트 m만 남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박스에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루트
m이란 것만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값박스는 그렇게 되고요. 쭉 가서 그 다음에 밑에 여기도 값박스죠. 똑같이 루트 m이래요. 뭐 됐습니다. 쭉 내려왔어요. 자, 따라서 이제는 뭐냐면은 이것들을 풀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뭐냐면은 a m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배 루트 m a m 플러스 1, 그 다음 이 값이 0이래요. 이 값 구하래요. 선생님, 저게 뭐예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라고 보시면 돼요. x가 2차 방정식 풀어내라. 근데 조건을 뭐라 줬어? 양수라 줬네? 그러니까 우리 근의 공식을 통해서 몇 가지 나와? 2가지 나오죠? 그 중에 양수인 걸 여기 써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복잡하고 어려웠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진 따박따박 써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그렇지. 근의 공식을 통해서 여기 써주는데 특별히 뭘 써줘라? 양수인 걸 써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근의 공식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답이 뭐가 돼요? 그렇죠. 4번 11. 예, 여기 좀 지저분한데. 자, 충분히 뭐 그러면 fn과 gm이란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주면 11 나오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도록 해요. 자, 이제 넘어서 17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째 질문 보면요. 두 자연수 A와 B가 있어요. 자연수. 자, 식은 몇 개 있어? 하나. 자, 식이 있고요. 미지수가 있는데요. 자, 뭐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자, 그래서 현재 식은 하나인데요. 조건이 자연수라는 조건 A, B 두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결국 얘는 한 번에 풀릴 수 없는, 즉 연립 형태로 풀 수 없는 그런 형태의 방정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부정방정식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꼴 0이 없어서 방정식에 쓰긴 좀 그렇지만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 뭐 했었어 지금까지? 그렇지, 인수기준을 했었죠. 그럼 결국 이 친구는 뭐라는 뜻이야? 그렇지, 네, 바로 인수분해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눈에 보면 어때? 공통인수 AB가 보이죠? AB로 묶어내면 뭐 남아요? 그러면 A 플러스 2 남고요. 됐죠? 뒤에 보시면 뭐 있어요? 또 A로 묶어낼 수 있죠? A 플러스 2. 그 다음 뒤에 B 플러스 2. 자, 물론 이거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는 친구도 있는데 잘 못한 친구들 위해서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공통인수 누가 보여요? A 플러스 2가 보이죠? A에 A 플러스 2. 자, 남는 거 뭐 있어? B와 1 남죠? B 플러스 1. 자, 그럼 뒤에는 뭐 나와? B 플러스 1. 자, 또 뭐가 공통인수예요? B 플러스 1이 공통인수겠죠? 자, 그래서 B 플러스 1을 묶어둘게요. 자, 그럼 남는 게 누가 남아? 이거 A의 제곱 2A. 그 다음 뒤에 뭐야?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결국 뭐예요? 얘부터 쓸까? 그러면 A 플러스 1의 전체 완전 제곱에 B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모양이란 말이야. 누가? 이 친구가. 자, 그럴 때 이 값이 얼마의 문제에서 이 값이 245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이 245라는 친구는 뭐냐면은 이 245를 우리가 소인수분했더니 어떤 거의 제곱 곱하기 어떤 숫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우리 소인수분하면 얼마가 돼요? 7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이상해? 한번 해봐. 49 곱하기 5. 자, 5, 9, 45, 4 올라가고 5, 4, 20, 245 맞죠? 자, 그래서 순간 빛의 속도를 암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7의 제곱하고요 5가 돼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1의 제곱이 7이 됐으니까 결국 A 값은 얼마가 돼? A 값은 6이 될 거고요. B 값은 얼마야? 4. 자, 문제가 뭐예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얼마야? 2번 10. 이렇게 너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이디어 자체를 자연수 식이 하나야? 미수가 두 개인데 부정 형태가 아닐까? 물론 부정 방정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잡고 너희가 부정 형태, 즉 인수분해 형태로 풀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8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표면의 세 점, 원점과 A라는 점. A라는 점은 얼마예요? 8,4라는 점이죠. 요 점이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점이 7,A라는 점이 있대요.
자, 그럴 때 이 무게중심 삼각형 무게중심 G란 것이 있는데 이 G의 값이 얼마였냐면은 5, B란 값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게중심이 뭐예요? 세 점의 좌표의 평균이죠. 자, 원점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결국 3분의 0은 필요 없으니까 7과 8 더한 거 15.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죠. 그 다음에 3분의 얼마가 돼? 나머지 A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 얘는 값이 얘가 될 겁니다.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럼 3B란 것은 뭐가 돼? A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점 G, 즉 무게중심하고 직선 OA 사이의 거리, 즉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얘가 얼마였냐면은 루트 5라 그랬어요. 자, 우리 A라는 직선 잠깐 구해볼까요? 자, A라는 직선, 이 직선은 원점도 지나고 8,4를 지나니까 뭐가 돼? Y는 2분의 그렇지 1을 X란 어떤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직선과 이 G란 점 사이 뭐가? 점 사이 거리가 루트 5가 되게끔 그렇게 풀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직선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X-2Y가 0이죠? 그 다음 무게중심 G란 점이 우리가 얼마였냐면은 5, B란 값이었어요. 자, 이 점과 이 직선의 거리가 루트 5예요. 자, 우리 점과 직선의 거리 어떠했었어? 제곱 루트 5분의 절대값에 이 친구 들어가죠? 5 마이너스 얼마야? 2B의 절대값. 자, 그럼 다시 쓰면 절대값 5 마이너스 2B란 것이 얼마가 돼요? 5란 값이 되겠죠? 자, 참고로 B는 어디 있어요? 양수죠, 양수.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돼서 5가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10. 다시 얘기해서 B란 값은 얼마가 돼요? 5란 값이 되겠죠. 자, B가 5가 되면요. B가 5가 되면 B가 얼마야? 15 이 값이. 얘가 A 플러스 4. 그럼 당연히 A는 얼마가 돼요? 11이란 값을 만족할 수밖에 없겠네요. 됐죠? 자, 질문이 뭐예요? A 플러스 B의 값을 더하라 했죠. 답은 얼마야? 16.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게 바로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넘겨서 이제 19번 형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쌤 또 지우고요. 자, 이제 19번 문제는요, 이제 수열 문제인데, 자, AN이 있고요. A1 더하기 A2, 두 항의 합이 8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똑 줬어요. 자, N은 2보다 크나 크대. 그럴 때 이 값을 구해라. 가 지금 질문이라. 사실 너가 구하면 될 건데, 그래도 또 4점이니까 나름. 예. 자, 우리 시그마 본질 뭐 있었어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그마의 본질은 하나씩 천천히 대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간다. 가자. 2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2, A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서 AN 마이너스 3번째 항 AN번까지 다 더한 이 값에서 자, 이건 누구예요? 1부터 N-1까지 즉 A 첫 번째 항, A 두 번째 항, A 세 번째 항, A 네 번째 항 더하기 쫑쫑쫑 어디까지? A N-1번째까지 얘를 뺐더니 즉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뺐더니 중간 어때요? 쭉 떨어지겠죠. 니똥대똥 다 떨어지고 남는 거는 AN과 마이너스 A1만 남아있고요. 이 값이 항상 얼마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2n 제곱 더하기 이거 항상 성립한대. 고민하지 말고. 자, 우리한테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요. A1과 A2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저걸 이용하려면 당연히 n 대신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요? 그렇죠. 2란 값을 집어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A 두 번째 항에서 A 첫 번째 항을 뺐더니 2란 것을 대입하면 얼마예요? 4, 2, 8, 10이란 10이란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A2하고 순서를 바꿨을게요. A1의 합이 얼마였어서 아까 좀 전에 8이었으니까 다시 더해버리면 A2가 몇 번 있어요? 2번. 이게 18. 다시 얘기하면 A 두 번째 항이 얼마는 얘기야? 그렇지. 9란 값이고 A1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란 값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과 두 번째를 구했습니다. 자, 질문은 뭐예요? 질문은 이것들을 가지고 누굴 구해라? 바로 AN을 구해라. 자, 그러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도대체 왜 얘가 4점일까? 항상 4점이면 좀 고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아까 사실은 여기 썼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수열에서는. 특히 뭐에서? 수열 합에서. 왜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SN에서 SN-빼서 A를 구할 때
반드시 두 번째 장부터 가요. 이거 틀려서 틀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초항부터 A 10번째까지 1부터 10번째까지 얘를 구하고 싶은데 두 번째부터 간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얘 값을 구해놨어요. 이거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AN이란 것은 2배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뭐라고? 두 번째 항부터 간다고. 왜냐하면은 실제 2를 대입해 보세요. 얼마예요? 3이죠. 안 맞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써줘야 돼. A1은 마이너스 1이라고. 이것 때문에 얘가 바로 배점 4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여기서 시그마 K가 1부터 10번째까지 선생님 좀 전에 AK가 이거 있었어. 2의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풀면 안 된단 말이야. 안 맞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시그마 K가 1부터 10번째까지 가는 AK란 것은 결국 시그마 K가 몇 번째부터? 그렇죠.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AK, 즉 누구예요? 인원. 2K제곱 더하기 1이 되고요. 뭐야? 1. 첫 번째 항. 그게 누군데?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더해. 이렇게 해줘요.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아마 계산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겨줄게요. 그게 답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776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4점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어떤 일을 합의 형태에서 일반 유출할 때 합의 형태에서 어떤 일반 유출을 할 때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요. 반드시 얘가 초항부터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두 번째 항부터 가는지를 잘 체크해 보세요.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4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끝. 됐지? 자, 이제 20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번입니다. 자, 20번 이제 집합 문제인데요. 함수와 집합의 조인트 문제, 정확히 얘기하면 함수 문제고. 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자, X한 집합이 1, 2, 3, 4 이렇게 원소가 4개 들어있는 어떤 집합이 있는데 X에서 X로의 무슨 함수? 1대1 대응인 함수래요. 자, 요 조건 한번 보세요. 합성했더니 자기 자신이다. 요거는 문제와 상관없이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F에 fx가 x이다. 자, 역함수에 대한 특별한 말이 없어도 1대1 대응 자체가 뭐야? 역함수가 존재할 필요하고 더 충분한 조건이죠.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면 항상 뭐가 존재해요? 그들의 역함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양변 역함수를 취해버릴게요. 그러면 f 인버스에, 그지? f에 fx. 됐니? 한 개 더 꺼야겠다. 얘가 뭐야? f 인버스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서거되죠? 왜? 행렬이 한다. 우리 함수는, 선생님 순간 나가겠다. 함수는 뭐가 성립해? 교환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은 성립한다. 그죠? 맞죠?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fx하고 누가 똑같아? 그렇지. f 인버스 x가 똑같다. 항상 이렇게 된다. 누가? 이게 조건 성립하면. 이 조건이 있으면. 됐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요. 고민하지도 말고 무슨 말? 맞는 표현이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오로지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란 조건을 봤더니 fx가 2x입니다. 자, 여기 어떤 있냐면은 집합 x가 어떤이란 말이 있어. 어떤. 자, 모든과 어떤 좀 구분해야 돼요. 모든은요. 100% 성립해야 돼. 100%.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99도 안 돼요. 무조건 100%. 근데 어떤은 적어도 하나 이상. 자, 어떤 2차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꼴 0이라는 어떤 2차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얘가 모든 x에 성립해요? 아니죠. 항등식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떤 x에 대해 성립하니? yes. 맞단 말이죠. 왜? 그 어떤 x가 누구가 가면 돼? 3과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어떤 x는 존재해요. 그 어떤 x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렇죠.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x란 거는 적어도 하나 이상만 성립하면 돼요. 그러면 x란 것이 지금 1, 2, 3, 4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넣었더니 얘를 성립하는 것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3이라는 친구는 2배 할 수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4 갈 데 있어?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2배 해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1이란 친구가 있고요. 바로 2란 친구가 있어요.
자, 만약 1이라는 친구를 보냈다고 가정하면 얘가 이렇게 꼭 오겠죠. 맞죠? 자, 그런데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2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로 와야 돼요? 꼭 1로 와야 돼요. 자, 그러면 2라는 것은 꼭 어디로 가요? 1로 가고 얘는 꼭 1로 오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가시면 되죠. 뭐가 되게 1대1 대응이 되게. 또 항등해서, 즉 합성해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게끔. 그럼 될 수 있는 것이 3으로 1로 쭉 가는 경우랑 둘이 크로스해서 가는 경우 두 가지로 항상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존재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런 어떤 함수 f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함수 f를 표현해 줘야겠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누굴 보냈었냐면은 1이라는 것을 보냈는데 2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를 2배를 해봐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4로 가죠. 4는 자동적으로 2로 와야 돼요. 합성해서 자기 자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4는 꼭 2가 돼야 되고요. 2는 꼭 4가 돼요. 됐죠? 그럼 남는 1, 3은 아까와 마찬가지, 좀 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갈 수 있는 경우랑 크로스하는 경우랑 항상 두 가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종류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왜? 어떤 이란 거는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돼. 종류는 두 가지. 자, 간다. 니은부터. 자, F1이 3이면 얘는 F1이 3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쪽이 될 수 있죠. 그럼 F1이 3이 되면 이 말이죠. 얘가 3이 되면 그럼 3은 자동적으로 얼마가 돼? 1 되고 이렇게 와야 돼요. 됐죠? 그럼 F2는 꼭 얼마야? 4다. 맞는 말이죠. 이쪽이죠? 예, 니은 오케이. 자, 가능한 함수의 종류가 4개니라고 질문했는데 1이 2를 가는 경우 종류 두 가지. 왜? 가고 이렇게 그대로 크로스 가는 경우. 아니 크로스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숫자 x가 2일 때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도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종류 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토탈 4가지가 있겠죠. 아, 이해됐어? 네, 그래 되는 거예요. 다음 몇 번? 5번.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좀 어렵죠. 자, 최근 들어서 이 명제에서 이 어떤이란 거 되게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죠? 어떤이란 건 뭐야? 적어도 하나 이상만, 한 개 이상만, 딱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나눠서 너희가 생각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됐죠? 자, 2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1번 질문입니다. 자, 그림같이 한 면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에 뭐 쭉쭉쭉 점을 잡았대요. 지금 뭐냐면은 직선의 방식을 구해서 m과 n의 합, 이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데 뭐 항상 그렇죠.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떤 이런 정사각형, 한 면이 얼마인 12인 이런 정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내가 접었대요. 접었대. 됐지? 접었대. 그 다음에 이 길이 5였었어요. 자, 전체가 10이니까 친절하게 어디 갖다 놨어요? 좌표평에 갖다 놨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좌표평면에 갖다 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문제 자체가 좌표평면에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는 갖다 두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잘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 직선의 방식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놨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런 환경, 뭐 도형이 주어지면 너희가 갖다 놓는 것이 좀 더 쉽습니다. 자, 전체 길이 얼마냐면 12래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강제로 0,10이라 둘 수 있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A라는 점은 12,0. 당연히 이 점은 12,12라고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 점을 이렇게 해서 뭐야? 대칭했다는 얘기죠. 얘가 뭐가야? 대칭선이 되겠죠. 이 선을 중심으로 이 도형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칭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이 지금 어디로 왔어? 이 점으로 왔어. 자, 대칭은 핵심이 뭐예요? 아, 써줄까? 자, 대칭을 한다. X축에 대칭한다. Y = AX 더하기 B에 대칭한다. 대칭하는 건요. 항상 뭐가 돼?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수직이고 길이가 동일하다야. 그게 핵심이야. 자, 얘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항상 수직이고 길이가 동일하다야. 지금 내 말 이해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강제로 이 O'이라는 점을 강제로 잡을게요. 자,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적당히 A, 12라고 잡아줄게요. 그게 여러분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A, 12. 자, 그래 놓고.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얼마 줬어요? 요 길이가 5였죠? 그럼 여기 똑같이 5라는 값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점은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8이 될 거고 이 길이가 자동 얼마가 돼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강제로 여기서 수절발 이렇게 내릴게요. 그럼 이 길이 얼마야? 4가 되고 여기는 자동적으로 3이 되겠죠. 피타고라 정리해서. 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이 점의 좌표가 여기로부터 x 값이 3만큼 간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가 돼? a 더하기 3, 얼마 되죠? y 값이 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아까 뭐야? 핵심 뭐였다고? 수직이고 길이가 똑같다. 이거 안 쓰면 처음부터 대칭 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이거 쓰려고 대칭이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문제 풀 때는요, 그 단원의 핵심을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대칭성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칭성의 기본 생각이 머릿속에 타다닥 떠올라야 문제 접근이 가능해요. 그냥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끄어도 잘 안 풀리고 저렇게 끄어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아, 얘가 포인트구나. 그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대칭은 항상 수직이고 이동하는 거였었어. 그래서 뭐였었어? 이들의 중점이 항상 여기 있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 풀지 않았어요? 항상 그래 풀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 당연히 5,0이니까 우리가 이 점에 뭐 굳이 이 점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뭐 A, B, C, D 안 잡더라도 말이야. 자, 그러면 뭐 잡을까요? 뭐 딴 거 없네. 그러면 이 점을 뭐 M이라 잡고요. 뭐 이 점을 N이라 잡자 그러면. 자, N이라는 점은 그러면 F와 F' 중점이죠.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A 더하기 8 콤마 얼마가 돼요?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점은 얘와 얘의 중점이 얼마야 그러면? 2분의 A,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뭐예요? 일정하죠. 그럼 빼볼게요. 뭐 얼마냐? 2분의 A 더하기 8에서 2분의 A를 빼면 2분의 4가 남으니까 4, 얼마가 돼요? 얼마 돼? 4분의 X, Y 승은 얼마야? 마이너스 2. 즉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니, 이 점에서 이 점 빼면 평균 변화율이. 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란 얘기야? 2란 뜻이겠지. 얘도 기울기 얼마야? 2란 뜻이겠지. 기울기가 2니까 얘 값이 얼마 돼야 돼요? 당연히 6이란 값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이 6이 되는 겁니다. 자, A 값이 6이 됐으니까 이 점 좌표 얼마가 돼요? 3,6, 7,4. 그럼 이 직선 방식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그렇죠.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서 우리 M과 N을 구해서 더해주면 답 얼마 나와요? 5번, 7.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어떤 도형이 주면 첫 번째는 어디 갖다 놔야 돼? 좌표 평면에 갖다 둔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단원의 핵심이 있어요. 대칭의 핵심. 그럼 이 대칭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덤벼드셔야 돼요. 자, 문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너희가 어프로치식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답지를 봐도 이 친구 왜 이렇게 풀지? 이 저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항상 들 수 있는 친구들은 그 단원에, 즉 이 문제가 어느 단원인지조차도 헷갈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단원의 핵심을 항상 잘 갖고 오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이까지가 이제 객관식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주관식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첫 번째 3점은 다 빼고요. 4점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4점 첫 번째 문제 26번이네요. 자, 원래는요, 이 집합 표현이 여러분 위에 선배들 즉 고3층을 보는 수능특강에 보면 이 집합의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고로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요. 자,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있죠. A, B. 자, 합집합에서 자, 교집합, 여집합 뭐야? 차집합과 동일하죠. 그래서 합집합에서 공통을 빼. 그럼 뭐가 남아? 이쪽만 남아. 자, 요걸 우리가 대칭 차집합. 서로 대칭이면서 각각의 차집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깊게까지 몰라도 최근에 이 수능특강에 이 문제가 무려 2문제나 있어요. 집합 파트에. 그래서 아마 강조하고 있는 쪽이 있는가 봐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 모의고사에도 이게 나왔네요. 대칭 차집합. 자, 그러면 보세요. 자, A란 것이 1, 2, 3이고요. B가 2, 3, 4, 5인데 순수하게 이쪽에 있는 거 뭐 있을까? 1 있죠. 2, 3 여기도 있으니까. 순수하게 이쪽에 있는 거 누구 있어요? 4, 5. 아, 그러면 이 P란 집합은 순수하게 A에 있는 거 1, 순수하게 B에 있는 거 4, 5. 그래서 P란 집합은 항상 1, 4, 5를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란 걸 고르는데 X란 것은 P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저 X란 집합 항상 누구 갖고 있어요? 그렇죠. 1, 4, 5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 집합 6의 부분 집합이야. 자, 우리 부분 집합은요, 항상 무조건 선택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강의 볼 기회가 있으면 고3 강의 나형도 한번 보세요. 고3 강의 나형도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하나 있었거든요. 집합 문제에서. 모든 부분 집합은 중 선택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선생님 부분 집합은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자, U란 것이 예를 들면 집합의 원소가 1부터 1에서 N까지 있다 가정하자. 여기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자, A가 U의 부분 집합이야. 그럴 때 부분 집합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그지 마트에 물건 사는 거와 동일해요. 자, 내가 카트를 끌고요. 마트에 물건 사러 갑니다. 자, 1이란 물건 내가 카트에 담아도 되고 담지 않아도, 즉 이 물건을 사도 되고 사지 않아도 돼요. 저 1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저 물건을 사겠다는 뜻이고, 1이란 것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내가 저 물건 안 살 거야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럼 얘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얘도 안 사도 되고 사도 되고, 얘를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각각 두 가지 있죠. 그래서 항상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야? 2의 n제곱 개가 되는 거야. 자, 가끔가다 우리가 특정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죠. 아, 이 물건 꼭 사야 돼. 또는 절대 안 살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1과 2는 꼭 살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일단 카톡에 담고 보는 게 있죠. 자, 엄마들이 이제 장을 볼 때 그날 꼭 물품, 아, 내가 오늘 꼭 필요한 이것 때문에 내가 마트를 갈 거야. 꼭 이건 살 거야. 그래서 꼭 담아 놓고 시작하는 게 있어요. 1과 2는 꼭 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요. 가다 보면 이제 꼬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식 코너가 있고, 왠지 이거 맛있어요.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엄마들이 고민하죠. 아, 이 정말 사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죠. 고기가 있어요. 먹었는데 양념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살까 말까 고민하죠. 결국 그 정도입니다. 3부터 n까지 얘를 살까 말까, 살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그럼 결국 고민을 몇 개를 하면 돼요? 얘를 제외한 n- 몇 개? 그렇지, 두 개를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2에 n-2 제곱개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란 게 뭐야? 바로 특정한 거의 개수. 이렇게 너희가 분집을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는 이 x라는 집합이 1, 4, 5는 꼭 갖고 있어. 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2, 3, 6, 7, 4개 원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내가 담아도 되고, 즉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종류는 항상 두 가지씩. 그래서 몇 개 있어? 4종류, 즉 2의 4제곱, 16가지.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 생각 이 4점인 이유는 물론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요, 이 대칭 차집합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합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6개. 이렇게 해서 26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27번. 자, 27번.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요. 그 자연수 그냥 n으로 두세요. 뭐 탑변호 완전 없죠? n으로 둡시다. 자, 그러면요, 얘는 4번 제곱해서 a가 되는 거잖아요. 4번 제곱할게요. 얘는 2번만 제곱해도 2분의 3이 되는데 4번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4분의 9가 되겠죠. 거기 누가 있어? a란 것이 있고, 얘가 바로 n 4제곱이야.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굴 구하고 싶어요? a란 걸 구하고 싶은데 무슨 값? 최소값, 가장 작은 거. 그럼 a란 것은 얼마가 돼요? 9분의 4의 n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됐니? 자, 그러면 지금 a의 최소값 구하는데, 그럼 얘가 소거되면 되잖아요. 맞죠? 그게 제일 작자. 그보다 딴 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작은 뭐야? 그럼 얘가 9일 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돼요? 그러면 9, 4, 36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자, 그래서 특별한 말이 어려운 게 아니겠다. 그지? 이렇게 너희가 봐주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2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이제 그림이 있어요. 자, 그림이 있는데 좌표편에 이제 원점부터 A라는 점이 4,0,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0,3. 그럼 얘 자동이 얼마 길이가 5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평행 이동시켜서. 그럴 때 얘 방정식이 x제곱 y제곱에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 0 이렇게 뒀다 치자. 질문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해보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평행이동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뭐가 있겠어? 이렇게 원이 내접된 원이 이렇게 있겠죠. 내접된 원이. 잘 그렸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많이 했었어요. 자, 이렇게 잡아서 반지름 R입니다. 자, 여기도 어때요? 똑같이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럼 전체 삼각형 면적은 각각의 삼각형 면적과 동일하면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 면적 2분의 1이 가로가 4, 세로가 3 이렇게 됐던 것이 자 2분의 1에 자 이 길이 4 곱하기 R 3 곱하기 R 5 곱하기 R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5에 곱하기 R 이렇게 돼요. 됐죠? 2분의 필요 없고요. 자 10입니다. 얘도 얼마가 돼요? 12? R은 얼마야? 1이 되겠네. 반지름 1이네. 끝났네. 그죠? R은 1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의 원의 방정식은요 지금 얼마 이동했냐면은 지금 A'이라는 점이 9,2예요. 얘가 9,2입니다. 자 그럼 얼마큼 이동해야 돼요? 이 친구가 얼마큼 이동해야 돼?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평이 이동한 거죠. 그러면 여기 중심이 1,1이었던 이 점도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똑같이 이만큼 옮겨가야 되잖아. 자 이 친구는 중심이 얼마가 돼요? 1,1 그럼 이 중심은 5, 2 옮겨갔으니까 6,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 어떻게 돼요? x-6의 전체 완전 제곱에 y-3의 전체 완전 제곱 이꼴 1 반지름은 변함이 없으니까. 자 전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에 y제곱 마이너스 얼마? 12x 마이너스 6배 y 자 36 얼마야? 45 더하면 44 이꼴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값이야? A값, 얘가 B값, 얘가 C값. 그래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얼마가 돼요? 44. 답 얼마가 돼? 26. 이렇게 너희가 답할 수 있겠죠. 답이 26이 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맞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인데요. 자 29번은 문제 자체가 어때요? 부등식 영역을 이용한 문제가 돼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00% 성립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위쪽에 있으래요. 자, 일단은 2차 부등식과 이제 부등식 영역의 조인트 문제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이거 물리 공식처럼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 모든 수업시 항상 질문해요. 친구들한테. 야, 3이 커, 1이 커? 당연히 3이 크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묻죠, 다시. 왜? 이유가 뭔데? 3이 왜 커? 3이 왜 커요? 예. 1이 좋을 때도 있죠? 수학 1등급, 3등급. 당연히 얘가 좋죠. 그죠? 그런데 3이 크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직선상에서 1보다 3이라는 숫자가 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됐죠? 이렇게 크다 그래. 야, 그럼 Y축상에서는 누가 더 위에 있겠니가 질문이겠죠. 누가 더 위에 있겠니?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0보다 크다는 뜻은 얘가 0보다 더 위쪽에 있으라는 얘기야. 뭐가? 이 2차 함수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 2차 함수가 0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 뭐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자, 근데 공식 원래 사실 24가지 종류 있죠.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그러면 x축을 쫙 그어주세요. 이것들이 모든 x들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0보다 더 위쪽에 있어야 돼. 이렇거나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뭐가 돼? 판별 d가 0보다 같거나 작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별 d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뜻은 얘가 0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써보면 특히 짝수인 4분의 d를 바로 쓸게요. 4분의 d는 이거의 반의 제곱, 즉 a-1의 전체 완전 제곱 마이너스 ac 됐니? 자, 그럼 뭐가 돼요? b라는 것은 누구보다 a-1의 전체 완전 제곱 더하기 2보다 같거나 크대. 이런 영역이 있대. 자, 그러면 요걸 이제 a축, 얘를 b축. 자, 그러니까 요까지 푸는 것까지 뭐예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푼 거고요. 지금부터는 뭐야? 부등식의 영역이겠지. 자, 꼭지는 어디 있어? 1,2랑 값이 있어. 1,2. 됐니? 그래서 대충 부등식 이렇게 잡겠습니다. 요게 지금 b라는 것이 a-1의 완전 제곱 더하기 2라는 어떤 기준이 된 겁니다. 자, 근데 b가 더 크대요. 어느 쪽이에요? 요쪽 영역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a 더하기 b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는데 자, 우리가 최대를 갔던 최소를 갔던 어쨌든 하나의 k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뭐라고요?
최소를 갖든 최대를 갖든 어쨌든 값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B는 뭐가 돼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가 되겠죠. 이때 K가 의미하는 바를 잘 보세요. 뭐예요? 절편이죠. 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때, 즉 여기가 뭐야? K 값이 최소. 최대는요, 점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K 값을 구할 때는 접할 때, 즉 판별 t가 또다시 0일 때를 풀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문제가 좀 복잡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볼게요. 그럼 이 친구하고 지금 누구야? 마이너스 A 더하기 K를 갖다 놓고 풀어서 판별 t 이꼴 뭘 푸는 거야? 0. 왜? 접점이 딱 하나 발생하네. 즉 접하는 접선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A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 우변에 마이너스 A 더하기 K. 자, 넘어오시면 A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3 마이너스 K 이꼴 0. 자, 이 상태에서 판별 t가 뭐라고? 0이라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그러면 넘어가면 3 마이너스 k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k는 얼마입니까? k는 3 마이너스 4분의 1. 다시 해서 4분의 1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다 이 값에다 얼마 곱하래? 4를 곱해와래. 다 얼마야? 1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요령 뭐야? 항상 위치 판단. 누가 더 위에 있겠니? 누가 더 아래에 있겠니? 이런 거야. 알겠니?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0번입니다. 자, 아마 30번 학생들 그 많이 어려워했을 문제입니다. 문제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좀 많이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도, 선생님이 봤을 때도 아, 학생들이 아마 많이 틀렸겠구나 라고 싶은 문제가 바로 30번 문제였습니다. 아마 신경 써서 내인 것 같아요. 예설교육청에서.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차 수열 A인가 B는 있어요. 아, 둘 다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등차 수열 A과 Bn. 자,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둘 다 1부터 어디까지야? 60까지가 B래. 되니? 자, 이렇게 줬는데 자, 친절하게 가라앉 것도 좀 심플해요. 왜냐면은 A는 초항이 1이고 10번째 항이 55야. 등차 수열이라며. 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초항 플러스 9D n-1이니까 얘가 얼마야? 55. 자, 그럼 D는 얼마가 돼요? D는 9, 6. 아, 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A라는 집합 한번 써볼게요. A라는 집합은 1부터 쓰시면 1,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3, 19, 25, 그 다음 얼마지? 31, 37, 43, 49, 55. 끝이죠? 왜? 왜 60을 넘을 수 없다 그랬으니까. 요까지. 몇 개 있어?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있네요. 자, 이래놓고요. 이제 두 번째 조건, 나란 조건 보겠습니다. 나란 조건 봤더니 A와 B의 교집합의 개수는 순수하게 이게 뭐야? A 차집합 B죠? 순수하게 A 차집합 B에 있는 개수와 동일하다. 아, 그 말은 뭐예요? A라는 집합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개수와 여기 개수가 동일하대. 전체 몇 개인데? 10개.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5개. 여기도 5개. 이 말이죠. 개수가 5개라 쓸까? 헷갈리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요. 이건 뭐예요? 자, 순서 바꿨을게. B 차집합 A죠? 아, 순서가 이쪽에 있는 거는요. 순서가 이쪽에 있는 거에 2분의 1이 5개니까 그럼 결국 여기 몇 개 있어? 그렇죠. 10개의 원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B라는 집합 원수 개수 몇 개야? 15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12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5다. 이제부터 사실 관건이에요. 자, 우리 초딩 버전을 가보자. 초딩 버전. 왜 기분 나빠? 초딩 버전 괜찮아. 자, 봐봐. 자, 우리가 버스가 좀 심플하게 하자. 버스가 A란 버스는 A란 버스하고 B란 버스가 있는데 얘는 2분마다 가고요. 2분마다. 얘는 3분마다 가요. 그게 결국 등차 수율이죠. 그럼 동시에 몇 분마다 가요? 6분마다 가죠. 자, 그러면 얘가 예를 들면 2, 4, 6, 8, 10 이뤄가는 어떤 버스 패턴이고 얘는 3, 6, 9, 12, 15 이렇게 가는 버스 패턴입니다. 자, 동시에 어떻게 돼요? 6이죠? 그럼 얼마 한 번 더 해볼까? 여기 12, 14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얼마가 돼요? 10이죠? 이 말이에요. 자, A라고 또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간다 치자. 자, B라는 친구 얘도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간다 칠게요.
그럼 그대 공통분이 어때요? 이렇게 띄엄띄엄 가는 거야. 이쪽 분은 결국 뭐냐면은 A와 B의 공통 부분. 즉 얘도 뭐가 돼? 반드시. 얘 똑같이 등차 수열입니다. 반드시 그게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 합이 얼마가 돼? 125라고. 이거 이해 못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아마 학생들이 이걸 못해서 아마 대부분 틀렸어요. 문제도 처음부터 이렇게 줬으면 아 이거?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이렇게 떨렁 주니까 당황스럽죠. 어씨 이게 뭐야?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라면 다시 가봐. 우리가 등차와 등차가 있어. 등차 수율 있어? 등차 수율. 이게 초딩 버전이 돼요. 심플하지 이러면. 자 그럼 얘는 2분마다 가고 얘는 3분마다 가는데 그럼 공통 부분은 6분마다 갈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돼요? 6분마다. 아 여기가 그쪽이라고. 그럼 얘도 뭘 잃어? 등차 수열. 자 그러면 합이 125야. 5개인데. 그러면 뭐 있는데 얘가 딱 등차 중항이지. 얘를 왜? 이거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더해서 지금 얼마 된 거야? 또 125가 되는 거잖아. 그럼 오르나면 얼마가 되니까? 25죠. 그죠? 아, 이 안에 들은 요거는 결국 얘야, 얘. 그러면서 띄엄띄엄 가셔야 돼. 띄엄띄엄. 맞아요? 그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가는 것밖에 안 돼요. 말고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공차가요. 얘가 공차 지금 6이잖아. 그지? 공차가 6이잖아. 그럼 여기 공차가 어때요? 지금 현재 공차가 얼마가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12만큼 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해설처럼 그렇게 풀어내는데 최소 공배수가 12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여기가 이제 뭐가 돼? 그러면 더 작아야 되니까 4쯤 잡아주면 되죠. 실제 해보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이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사실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었었어요. 내가 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심플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30분 다시 한번 봐봐요. 지금 등차수예요. 조건이 등차입니다. 제한했어 60으로. 얘 뭐 개수 이건 개수만 나타내는 거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합 125. 얘부터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 일단 이 말의 의미를 학생들이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됐죠? 무슨 파악이야? 이런 것들 등차수열, 등차수 공통 부분, 그들의 교집합 부분. 즉 최소 공배수 형태죠. 그렇게 너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6분마다, 여기 지금 12분마다 예를 들면 이쪽이라면 그렇게 가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도 맞춰낼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원소의 합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뭐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죠? 그 답이 얼마 나와? 435.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너희가 아이디어만 던져놨어요. 너희 한 번만 다시 풀어보세요. 문제가 너무너무 괜찮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평가원이나 수능이나 어떤 교육청 기출문제를 보면 이 공차, 두 서로 다른 등차 수열을 가지고 합의 공차,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한 공차에 대한 질문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멋있게 만든 문제는 처음이에요. 진짜. 너무나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말씀 던져놨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답지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개설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이번 시험 문제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쳤던 모의고사 중에는 좀 어려운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점수란 거는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절대 점수, 나 이번에 80점 못 받았어. 그게 아니라 남들하고의 비교입니다, 사실은. 시험이 쉽던 어렵던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번 여기 30문제들 선생님이 사실 다 풀지 못했지만 그 외 모든 문제도 참 좋은 문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고 특히 오남부터 만든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틀린 것이 어떻게 풀었는지 또는 맞는 것도 어떻게 푸는 거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다시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시고 다시 공부해서 다음 시험번에는 더 잘 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